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 막판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국 증시가 마감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은 역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담 도중에 일시 중단이 되었으며 3월 15일 오늘까지 회담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시작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2.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며 다우는 왜 상승 도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중국의 선진 봉쇄 때문입니다. 인구 1,400만의 선진시가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의 공급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선전 공장도 같이 있죠. 그래서 애플의 생산량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은 어제 마이너스 2.66%나 급락이 나왔으며 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7.25%나 급락이 나왔어요. 자, 애플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을 했으면 한국의 애플 관련주도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아이폰 관련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주인데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0.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애플 관련주 BH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53%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LG 이노텍이랑 똑같죠. 오늘 또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과 다르게 이 녀석은 음봉으로 마감되었죠. 장 초반부터서 1.8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플러스 0.53%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녀석을 장중에 매수했으면은 마이너스로 마감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매수 주체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찌라시 보고 빨려 들어간 거일 뿐이죠. 자, 특히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가 그나마 BH를 35,000주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이 35,000주 매수한 것도 보시면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장막판 20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20분 전에. 갑자기 20분 전에 동시효과 들어가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동시효과 전에 요렇게 35,000주가 들어온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BH처럼 이렇게 장 막판 10분에서 20분을 남겨놓고 동시효과 직전에 끌어올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효과 직전에 끌어올리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패대기 치면서 내려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케어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갑자기 플러스 25%가 올랐어요. 이 녀석은 여러분 평소에 거래량이 만주도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해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녀석이 오늘 25%가 올랐다고 해도 보시면은 언제 올랐습니까? 동시효과 직전에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동시효과 때 25%를 올렸어. 근데 호가창이랑 체결창을 보셨죠? 와, 뭐야 이거 못 던지잖아. 내가 여기서 100주를 사도 던지려면은 마이너스 18%에서 던져야 돼요. 마이너스 18%. 자, 그래서 어떤가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바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와서 마이너스 8%인데 저렇게 동시효과 때 급등하는 종목을 사버리면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을 맞아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던가 몇 시에 상승이 나오는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직장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본 다음에 여기 뭐 5일선이라던가 뭐 11선이라던가 볼린저 가운데라던가 이런 데 오면은 무작정 그냥 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그냥 전을 치고 올린 건지 아니면은 동시효과 때 급변한 종목인지 전혀 모르고 무작정 매수하다가 깨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시효과 때 급변한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주의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무슨 뉴스로 이 녀석이 상승을 했나 그리고 투자주의라던가 투자 경고를 받았나 꼭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애플과 퀄컴 등 휴대폰 반도체 관련주가 저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마이너스 4.7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3.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최근에 증시가 계속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주주 게시판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지금은 달러 환율이 거의 1250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실적 선반영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러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자 SK하이닉스도 다시 땅굴을 팔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나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GOS 이슈와 그리고 홍라이 씨의 주식 매도, 상속세 이슈 등 여러 가지 악재 이슈가 겹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할 때도 상승이 나오긴커녕 오히려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삼성전자 휴대폰도 못 파는데 오늘도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갤럭시 탭 S8이 긱벤치 평가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GOS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폰에 발열을 잡지 못해서 어플을 사용해서 휴대폰의 성능을 최대 50%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성능 평가를 할 때만 이 GOS라는 어플이 작동되지 않게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 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품들을 대거 퇴출을 시켰고 삼성전자에서는 긴급하게 GOS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GOS 어플리케이션을 끌 수 있게 만들어줬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갤럭시 22가 아니라 갤럭시 10부터서 갤럭시 21까지 기존 제품들도 성능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GOS 업데이트는 갤럭시 22만 나왔지 이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데이트도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긱벤치 사이트에서는 갤럭시 시리즈
10부터서 22까지 전부 다 긱벤치 벤치마킹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갤럭시 탭 S8을 긱벤치 벤치마킹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쌓여있는 악재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 저점인 68,700원 깨는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일 주주총회입니다. 자,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핫 이슈는 뭡니까? 이번 논란이 되었던 GOS 사태의 중심인 인물인 노태문 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거를 소액주주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노태문 씨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솔직히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일단은 여러분 국민연금에서는 노태문 씨 사내 선임을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예, 50%가 넘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작 10%대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들이라던가 혹은 노태문 사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안 합니다. 옛날에 갤럭시가 폭파됐을 때까지만 해도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직접 숙이면서 사과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때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고객과 타협을 할 수 없다. 뭐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과문이라고 내놓은 사과문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요딴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뭐 투표로 응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매운동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점유율이 한국에서만 여러분 73%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한국인들은 삼성페이와 음성통화 녹음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과문에 사과라는 단어도 한 글자도 이야기를 안 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10,000원만 더 빠지면 다시 50,000전자로 돌아오고 예전에 액면 분할했을 때 초창기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한 수익이 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수익을 줬을 때 팔아야지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나는 지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주식을 사실 때 그 당시 물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5년 전에 여러분 기름값이 싸가지고 만땅을 넣어도 10만 원이 안 남았는데 지금 만땅 넣으면 10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을 투자했는데 뭐 배당 10%를 받았다? 그냥 은행에 넣어도 10%를 받아. 그런데 그걸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식에다가 넣어가지고 배당 받아가지고 10% 먹은 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980년도에 여러분들이 한전 주식을 샀다? 그 당시에 여러분 9급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에 10만 원도 안 됐고 그나마 뭐 5급 공무원 정도 돼야지 월급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2만 원과 지금 2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2만 원이면은 쭈쭈바 200개도 사요. 쭈쭈바 200개. 지금은 2만 원 하면은 얼마야? 짜장면 4그릇이야. 짜장면 4그릇. 아니, 한국전력을 30년 장기 투자를 해서 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야. 이게 뭐냐고.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선거 나올 때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인하대학교처럼 인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 주식은 뭐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무슨 원전 이슈라던가 무슨 전기요금 인상 이슈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이슈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번에도 원전 이슈 때문에 또 올랐는데 뭐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국제유가가 폭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여러분 100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뷰티풀. 자, 여러분, 국제유가가 갑자기 왜 120불에서 100불 이하로 내려갔을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라도 방문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석유 수입국인데 지금 이렇게 셧다운에 들어가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은 석유 수입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중국 덕분에 국제유가가 저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중국에서 셧다운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국제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국제유가가 저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의 정유주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더라고. 종가가 마이너스 2.45%인데 야, 이거밖에 안 빠지지 어떻게? 저는 최소 마이너스 10% 정도는 빠졌을 줄 알았는데 미국의 정유주 중에서 2등주죠. 엑슨모빌 역시 마이너스 3.5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유주가 52주 신고가 갈 때 전혀 못 오르더니 하락할 땐 또 1등이더라고요. 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39%가 하락이 나왔는데 야, 이거 진짜 남들 다 오를 때는 바닥에서 기고 있고 내릴 땐 또 1등이야. 아니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정유주 중에서 1등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05%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얘는 여러분 1월 18일부터서 지금까지 거의 오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렇게 계속 하락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건 여러분 너무 비교가 되잖아. 응? 이게 여러분 대형주가 저 정도 빠졌으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작살나죠. 중앙에너비스 어제는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9.50%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빨간불 들어왔을 때 장이 안 좋았을 때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간다. 상방 VI 찍고 바로 하방 VI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은 하루 만에 10% 20% 손실 보는 거는 정말 1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바로 전날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이 그 다음날 그냥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증시는 진짜 무섭습니다. GSE 같은 경우엔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이렇게 동시효과 때 붙어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할 기미와 주근깨를 보이고 있고 장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7.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지금 100만원만 넣어도 하루에 막 10만원 20만원이 그냥 쑥쑥 사라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만원이 아니라 막 1000만원만 넣잖아요. 그러면은 200만원이 사라지는 것도 정말 일도 아니고 400만원이 사라지는 것도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증시가 꼬시기가 너무 심합니다. 자, KD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KD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상한가를 갔다. 그런데 KD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 테마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3월 11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그 주식은 원래 하한가를 가고 계속 하락을 해야 되는데 상한가를 갔네. 상한가를 간 이유가 갑자기 KD가 윤석열 씨 테마주라고 이렇게 찌라시를 내보내는데 아니 여러분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은 14% 오를 때 이만큼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전혀 못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거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상한가를 갔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꼬시기다. 이재명 씨 테마주 이미 끝물이라서 다 사람들 던지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 없으니까 세력들이 탈출하려고 요만큼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말고 그 다음날 개빵 뜨면 이거 무조건 빼버린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무려 24%까지 올려놓고 다 빼고 오늘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력들은 기존에 여기서 매집한 수량을 전부 다 매도하고 도망갔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계속 이재명 씨 테마주였던 주식이 갑자기 대선 끝나고 무슨 윤석열 씨 테마주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1000만원 가지고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물렸어. 그러면 이틀 만에 마이너스 300만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평생 모은 돈 주식 폭락에 다 날렸다. 자, 최근에 2030 세대들은 코인과 주식이 급등하자 시장 참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뉴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거나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쓰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갑자기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13%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플러스 2%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딱 5분 정도 상승을 시켜주고 하방 VI를 찍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상방 VI 찍었을 때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감됐으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 근데 보니까 미수 아니면 신용이 되네. 그래서 미수 아니면 신용으로 물을 타자 싶어가지고 종가에 내가 물을 탔거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9% 상승이 나와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데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건 독이 든 성배입니다. 장중에 하방 VI를 본인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손실 중이야. 근데 그 부근에서 만약에 물을 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방 VI를 찍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물탄 상황에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신용이랑 미수 써가지고 한번 탈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 주식은 여러분, 손절은 힘들지만 물 타는 것은 정말 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면은 막판에 신용과 미수로 물타기 매매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로보로보 같은 데서 분명히 물렸다가 다음날 이런 데서 물 타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종목도 다음날 고점 돌파라던가 혹은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니까 내일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 생각하고 이런 데서 물 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락 나오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실을 볼 거를 마이너스 3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원금이 1000만 원이면은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쓸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풀로 매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또 급락을 맞아버리면은 손실이 계환권처럼 3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 볼 거를 마이너스 3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무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빠진 종목들 다 봐봐. 정말 다 똑같은 차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구리 가격이 오르긴커녕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 철강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 왜 올랐을까요? 그냥 꼬시는 거지. 자, 그래서 어제 2918, 29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4%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9%로 마감되었고 오늘 황금 ST하고 똑같이 6.26%가 하락으로 마감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구리 가격과 유가 가격을 보세요. 장중에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심지어 옥수수까지 내리고 있었단 말이야. 다 내리고 있는데 구리 관련주라던가 알루미늄, 천연가스 이런 주식들이 다 오르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쥐똥만큼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세력들의 꼬시기. 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대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보여주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다? 자, 전부 다 하락했죠. 2구 산업과 똑같이 구리 관련주인 막창 말고 대창. 대창은 오늘 마이너스 5.8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풍산깨, 풍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장중에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시키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봉쇄를 했을 때 마이너스 유가까지 내려가고 원자재가 전부 다 급락이 나왔는데 원자재 관련주가 오른다? 아, 이거는 지네가 지금 탈출을 하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잠깐 꼬신 다음에 던지려고 하는 속셈이구나 하고 그냥 장중에 올라도 쳐다보지 말거나 아니면 장중에 들어가서 정말 짧게 먹고 나오기 뭐 그런 식의 매매법 빼고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죠. 3년 이상 적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4년 이상 적자가 날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라던가 혹은 환기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적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 주식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분식의 계약. 그리고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절대로 동전주는 3월달에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기사를 내면서 오르는 종목들은
막판에 배임 명령 뜨고 돈 가지고 튀니까 절대 매수하지 말기. 자, 그래서 오늘 20%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뭡니까? 예, 동전주죠. 자, EID 같은 경우에는 스푸니크 V, 러시아 백신 관련주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5년 이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상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트론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 종목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저렇게 EID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장 마감 후에 감자 공시를 내서입니다. 자, 적자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유상 증자와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ID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실시하는데, 자, 그래서 EID 같은 경우에는 감자 때문에 4월 29일부터서 5월 23일까지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동전주는 동전주일 뿐입니다. EID는 무슨 100원짜리 주식이 러시아 백신 수입한다고 800원까지 올렸지만 전부 다 구라였고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싸이월드 관련주 절대 건드리지 말라 신신당부해드렸죠.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이 무슨 12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니 2월달로 미뤘고 2월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4월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벌써 이게 3년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대장주죠. 오늘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월달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합니까? 돈이 어딨어. 돈이 있으면 지네 회사에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적자를 흑자로 바꿔야지. 아니, 적자 기업이 무슨 여러 가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물론 이건 뭐 주식으로 교환을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난번 쌍용차 인수를 한다고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도 무슨 5천원짜리 주식을 8만원까지 올려놓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중요한 건 적자 투성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트로메딕이 저렇게 거래 정지가 되자 CBI 싸이월드 관련주죠. 이 녀석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자, 싸이월드 관련주의 특징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왜? 회사가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는 적자 회사니까. 자, 그리고 싸이월드 3등주 벅스 역시 오늘 마이너스 9.47%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여러분 요즘 증시가 이렇습니다. 오를 때는 찔끔찔끔씩 한 달 동안 올리고 내릴 때는 3, 4일 만에 다시 다 빠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점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가진 주식을 안전자산인 채권이라던가 혹은 달러 인덱스 등 다른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자, 외국인 투자자는 여러분 지금 2주 동안 4조 원 이상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월달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매도 규모는 4조가 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저렇게 주식을 패대기를 치는 걸 전부 다 주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지금 주식을 계속 모을까요? 3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2월달, 1월달도 계속 주식을 줍줍만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거는 언론에 나온 뉴스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코스피가 무슨 상반기에 3,400을 돌파하고 최대 3,800을 갈 거라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무슨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따상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 1월 달에 배터리 관련주를 주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라는데, 저런 뉴스 듣고 여러분이 배터리 관련주를 줍줍했으면 지금 죽었죠. 저 뉴스 나왔을 때 70만원 가까이 되던 삼성 SDI 지금 40만원대예요. 큰주전자, 대주전자 이런 녀석들을 보세요. 지금 주가가 10만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7만원대입니다. 7만원대. 이게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빼고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볼린저라던가 5일선, 21선 이런 선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선을 5일선으로 잡았어. 근데 5일선을 깨졌네? 손절해야지. 근데 아직 볼린저 하단이라던가 21선이 살아있다고 여기까지 기다린대. 근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또 빠졌어.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V자로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또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밑에 하단 볼린저를 깨잖아요. 그럼 이번엔 개미 떨구기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툼에 맞고 결국에는 저점 손절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식 뭐 가치라던가 평가 혹은 뭐 5일선, 21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돌이켜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로마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러시아 측을 지지하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박살이 났습니다.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30% 하락이 나왔으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자, 저런 악재 뉴스 때문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4.95%가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홍콩 항생지수가 5.72%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 항생지수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한국지수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중국 증시에 빠진 자금이 한국 증시로 올려나? 그럼 한번 이런 저점에서 매수해볼까? 매수하다가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툼에 맞고 여러분 한국 증시도 급락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에서는 하루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틀 쉬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매수하러 들어가면은 100%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수익을 확정시킨 다음에 한 이틀 3일 정도 더 지수가 내려가고 빠지면은 그때 종가 베팅을 하거나 그때 잠깐 매수하는 히트앤런 작전을 쳐야지. 장도 안 좋은데 괜히 무리했다가 여러분 계좌 박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FOMC 회의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증시가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파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적극 지지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싸이월드는 4월 2일에도 오픈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수년 전부터서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 12월에도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2월달로 연기를 했죠. 2월달로 또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4월달로 연기를 했는데 오늘 보셨다시피 싸이월드 최대 주주인 인트로메딕이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싸이월드 오픈 소식은 현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